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을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제주항일기념관에서 4.3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를 초청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강연을 열어 시민단체와 충돌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라산과 중산 간 해양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 월토를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미 해군이 최근 선보인 최첨단 구축함 줌월토입니다.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피라미드형으로 건조됐습니다. 장거리 함포와 미사일 등을 갖춰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고 건조 비용도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줌월토의 제주 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지난달 하와이 사령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줌월토의 제주 배치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를 좀 검토해달라는 그 인사말이 있었어요. 항상 태평양 사령관이 거꾸로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구축함을 제주도나 진해기지에 배치해도 받아들일 수 있냐. 국방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기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최근에도 계속 얘기되었던 사드 문제보다도 아마 더 큰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도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최신 스텔스 구축함 배치가 거론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영향으로 철새 서식지도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정마을에는 겨울철에 강정천 상류에 날아오던 천연기념물 원앙이 올해는 하류에서 발견되는 것은 해군기지의 영향으로 원앙의 먹이인 은어가 상류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또 해군이 연산호 검증조사 영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왔다며 연산호 훼손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항일기념관은 3.1운동 당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항일운동의 성지인데요. 보수단체가 이곳에서 4.3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를 내세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강연회를 강행해 시민단체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이 참석한 행사는 도내 보수단체가 마련한 스마트폰 교육 행사. 하지만 실제 행사 내용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강연회였고 4.3 진상보고서가 왜곡됐다며 추념일 제정에 반대 물의를 일으켰던 서경석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종북 좌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행사장에는 4.3 유족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시국강연회가 부적절하다며 항의하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보훈청도 항일기념관과 맞지 않는 정치적 강연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지만 주최 측은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70전을 앞두고 가능한 화해하고 상생하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격이 돼버렸어요 지금. 뭔가 생각들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 전 지사가 지난해 말 제출했던 탈당계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주민자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우군민 도정 시절인 지난 2011년에 이어 6년 만에 구성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제주도의 행정체제 모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도의회 동의와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거 일정에 맞춰서 행정체제 모형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 위원회 이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행정체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새로운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동제주시로 할 것이냐, 서제주시로 할 것이냐, 서귀포시로 할 것이냐, 이 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무에 대한 기능과 권한의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주도도 당초 오는 10월까지 나올 예정이었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속 관심 사항이었고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진들의 어떤 그 안의 제시 이 자체에 시간을 많이 들일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제주 MBC가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현재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 제안을 도의회가 부결시킨 전례도 있어 이번 논의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도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 주민자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행정체제 대안을 마련해 제주 지역 대선 공약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라산뿐만 아니라 오름과 곶자월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이자 생태계 보고인 강원도 태백산. 도립공원이던 태백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보호 면적이 4배나 늘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화 됐을 때는 아무래도 탐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붐비는으로써 이처럼 한라산 국립공원도 제주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비롯해 중산간 오름과 곶자왈, 5개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제주도 면적의 8%를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은 22%가량으로 확대됩니다.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 마을 발전이나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구역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대상구역을 설정한 뒤 7월에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의회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최종 용역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2명에서 5명을 뽑는 중선거구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한 44살 현모 씨 등 업체 대표 5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17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수백만 원씩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과 수산물 가공시설을 짓고 이들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회사 자금 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제주시 봉계동 아봉로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를 당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제주시 한림항의 정박 중인 어선 사이에서 5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목포선 적의 어선 선원으로 한림읍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경은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북쪽 2km 해상에서 경남 통영선적 29톤급 어선이 자초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순찰정을 보내 선장 55살 고모 씨 등 선원 12명을 10여 분 만에 모두 구조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암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구조선의 도움으로 암초에서 빠져나온 뒤 성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제주도 내 특성화고를 취업이 쉬운 학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원은 오늘 열린 특성화고 재구조와 방향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25%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만큼 취업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